3월 17일에 심은 감자밭에 왔습니다. 중간에 순치기 작업을 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 순따기 작업을 해주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간혹 보이니까 오늘은 일이 되게 수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밭고랑에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정 핀 사이에 바인더 끈을 묶어주고 고정 핀 사이로 통과하게 해서 이렇게 다 줄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부직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저 고정핀만 꽂게 되면 강풍이 불면은 부직포가 날아가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나중에 부직포 치울 때도 쭉 줄만 당기면 되니까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직포를 깔게 된 것은 감자를 심고 처음부터 부직포를 깐 것이 아니라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풀이 좀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잠깐 부직포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감자순이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면 그늘이 퍼지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부직포도 걷어줄 생각입니다. 감자가 이 정도 성장했습니다. 여기는 마늘밭입니다. 제가 올해는 이 두 고랑은 깻단으로 겨울 나면서 덮어주었고, 이쪽 두 고랑, 양파 고랑하고 이쪽 두 고랑은 비닐을 터널식으로 해서 설치해 가지고 겨울을 나기를 했는데, 초봄에는 성장에 차이가 있더니 점차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직 마늘종이 올라오지는 않았고, 저희는 그냥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양만 재배합니다.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제가 마늘 재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보시기에 마늘 끝도 말라가고 이러는데, 또 뭐 저희 먹는 데는 충분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화라고 그 마늘 씨 같은 것이죠. 그걸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면 통마늘 형식이 되는데, 그 마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씨로 심으면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마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 삼아 주화도 좀 심어봤고, 최근에 가물어서 물 주느라고 제가 이 분소 호스를 설치했는데, 마늘 후기에는 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늘밭 풍경이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미니 텃밭입니다. 3평, 2평 반 정도 되는데, 이쪽에 시금치가 심겨져 있고, 이쪽에는 당근, 그리고 이쪽에는 상추하고 쑥갓, 그리고 그 너머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4인 가족이고,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매끼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양의 채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하고 삼겹살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당근이 매년 보면 발화율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 이렇게 골을 파고 오목한 부분에다가 그 씨앗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발화율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수분 확보에 좀 유리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금치는 저희 그냥 먹는 용도인데 언제 한번 김밥 싸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는 오이밭입니다. 워낙 시원찮은 모종을 가지고 억지로 살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지에서는 5번째 마디까지 옆에 나는 겨순하고 저 넝쿨손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 작업을 했고 이번 주말쯤에 망을 쳐줄 계획입니다. 여기는 참깨밭입니다. 5월 7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이제 싹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려서 다행스럽게 싹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부진한 것 같아서 그 포트에 저희가 모종을 좀 따로 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씨를 뿌릴까 아니면은 아예 포트에 모종을 할까 그런 생각인데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곳은 아예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칼슘제를 옆면 살포했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으냐,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방식은 여기 고추를, 방아다리 고추를 보면 꽃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죠. 이게 뭐 고추가 반지를 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고추 꽃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방아다리에 맺혀 있던 꽃이 노랗게 변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첫 번째 칼슘을 뿌려줄 때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부분은 칼슘을 뿌려주실 때 반드시 붕산과 함께 뿌려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붕소를 붕사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옆면 시비용으로 물에 타서 줄 수 있게 가루 형태로 만든 것은 또 붕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 가지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붕소의 역할은 이 줄기 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에서 뽑아 올린 양분을 윗부분까지 전달하고 또 위에서 만들어낸 양분을 또 뿌리나 고추, 열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뿌리실 때 그 칼슘이 골고루 섭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붕소를 풍산 형태로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이런 증상을 발견하고 붕산과 칼슘을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에도 미치는 영향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구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의 대표적인 영양제라고 하면 칼슘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뭐 농협 파는 곳이나 농협 같은 데 가서 고추 영양제 주세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칼슘을 내줍니다. 그만큼 칼슘 관리는 고추를 쭉 재배하는 동안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칼슘이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상 오늘은 고추밭에 올 들어 처음으로 칼슘을 연면 시비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저희가 먹고 버린 포도씨에서 포도가 조그맣게 올라왔길래 그냥 올 봄에 밭갈이 하면서 건드리지 않았더니 제대로 포도가 순을 뻗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뽑아 버릴까 아니면 또 그냥 둘까 고민하다가 좀 두고 보고 또 관찰하고 이러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수확이 가능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도 주고 오며 가며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액비통입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저어줘서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데 허옇게 이렇게 떠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장독대 열어보면 간장독에 이렇게 허옇게 떠있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 이렇게 위에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포도 생기고요. 그리고 액비에 제가 넣은 것은 당근 섞은 것 그리고 복분자 가지 섞은 것 이런 연한 부분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 밭 주변에 난 풀들 그냥 막 잘라서 여기 넣고 양파망에 넣고 이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지 않게 눌러주는 정도. 물론 바닷물도 좀 넣었습니다. 천매암 같은 것들은 아직 넣지 않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기포들이 뽀글뽀글 하는 게 유심히 보면 보입니다. 잘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뿌리에 관수할 때 조금씩 타서 비료 대신에 액비를 사용하면 직접 뿌리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